일단 모공 같은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공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고, 제발 이것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평균 이상으로 모공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 핵심인 3가지, 안 하셔야 되는 거 3가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피부과를 진료하고 있는 예젤 의원의 대표 원장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해외에 계신 많은 유튜브 구독자분들께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한국에 계신 많은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다양한 피부 관리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또 해외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모공 같은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공 자체가 일단 한번 이렇게 생기게 되고 넓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굉장히 줄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하지만 모공도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들 모공을 더 악화시키거나 더 나빠지게 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서 제발 이것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평균 이상으로 모공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가 따로 있을까요? 모공은 일단 모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잔털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털이 있는 구멍을 모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공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털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 구조물을 보면은 털 안을 유심히 보면은 이쪽 안에 피지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피지선은 뭐냐면 여기 피지선에서 기름을 만들어요. 우리가 왜 잠 못 자고 그러면 얼굴에 막 개기름 같은 거 막 끼고, 막 흔히 한국말로는 개기름이라고 하죠. 잠을 못 자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그 피곤한 상황이 좀 되면은 얼굴이 좀 반질반질하게 기름이 좀 끼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피지선에서 기름들이 분비가 돼서 얼굴 피부를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코팅을 해주면 우리가 외부로의 그런 침입,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거를 침입을 좀 방지해주는 이런 기름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공은 이 피지가 나오는, 기름이 나오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공이 그러면은 넓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기름이 많이 엄청나게 막 홍수처럼 분비가 되면 모공은 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피부가 굉장히 좀 탄력도가 떨어져서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는데,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도 이 모공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좀 당겨 보세요. 이렇게 당겨 보면은 모공이 줄어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긴다는, 양쪽으로 이렇게 당긴다는 거는 피부의 탄력도가 좋아진다는 뜻이고, 피부의 탄력도가 좋아지면 모공은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와 콜라겐 재생이 좀 떨어지면서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공은 어쩔 수 없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2가지인데요. 그러면은 피지 분비 조절을 잘 해주고,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를 여러분들이 잘 유지를 시켜주면은 모공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 핵심이 3가지, 안 하셔야 되는 거 3가지. 바로 첫 번째, 요즘 이제 현대 여성분들 화장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들 굉장히 진하게 하다 보면은 모공이 여기 화장으로 막 덮어버리면 모공이 어떻게 돼요? 막히겠죠. 그러면은 기름이 나오는 구멍이, 모공이 막혀버리니까 기름이 못 나오겠죠. 못 나오게 되면은 거기가 트러블이 생기고 뾰루지가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갈수록 더 심해지거나 악화가 됐을 때는 모공은 피지 분비가 안 나오니까, 구멍이 막히니까 모공을 좀 더 키워야겠죠. 그래서 키워야지 기름이 조금이라도 숨쉴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염증 때문에도 더 커지게 되는데, 이런 모공을 막아 놓으니까 피지가 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더 커져서 피지가 나올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분들 막 화장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괜찮지만 막 엄청 두껍게 진하게 하시는 분들, 나중에 그게 몇 년이 누적이 되면은 모공이 굉장히 더 커집니다. 그래서 화장을 절대 두껍게 하지 말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이제 세안인데, 이제 모공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세안을 열심히 하죠.
PD님은 세안을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하루에 2번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2번. 잘하고 계시네요. 보통 세안은 2번 정도가 적당한데 너무 과도하게 세안을 자주 하거나 그리고 세안제 자체가 내 피부에 좀 자극이 되는 세안제를 많이 쓰다 보면은 피부가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도한 세안 자체는 그런 염증뿐만 아니라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이 기름막이 우리 피부를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세안을 통해서 같이 계속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건조해진다는 거는 탄력도가 떨어져요. 우리 땅이 가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촉촉한 땅은 갈라짐이 절대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쩍쩍 이렇게 말라가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가뭄이 생기면 땅이 이제 쩍쩍 갈라지죠.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잔주름이 생기면서 모공은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력도가 저하되는 원인은 건조증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세안을 자주 하시는 거는 건조함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공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안 횟수는 네. 2번이 제일 좋다. 일반적으로는 2번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막 밖에서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잠을 자기 전에 보통 세안을 권유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자, 모공을 여러분들이 막 코나 이런 데 보시면은 블랙헤드라고 해가지고 검게 뭔가 좀 낀 거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막 보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짜죠. 아니면은 뭐 코팩 같은 거 붙이거나.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있는 이런 피부 자체도 우리가 계속 자극을 주거나 마사지를 뭐 과하게 한다거나 이게 막 코에 있는 막 피지들을 짜거나 이랬을 때는 피부의 탄력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피부가 늘어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만지고 자극 주고 뭐 피지 같은 거 제거한다고 코에 뭐 얼굴을 전체적으로 뭐 붓 같은 거 계속 만지고 물리적 자극 주는 것 자체가 피부의 모공을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화장 두껍게 하지 말 것, 그리고 세안 너무 자주 하지 말 것, 그리고 물리적인 자극 주지 말 것.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의 이제 모공은 잘 그래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근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또 딴 거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화장을 두껍게 하면 네. 오일 클렌징을 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게 나아요? 일단은 화장을 두껍게 하면 화장 자체는 기름에 잘 녹을까요? 물에 잘 녹을까요? 기름에 잘 녹죠. 왜냐하면 화장 자체는 우리가 물이라든지 뭐 우리가 화장을 했는데 눈물 막 흘렸어. 근데 이제 화장이 막 지워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화장품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화장을 이제 하게 되면은 기름을 조금 지울 수 있는 그런 오일 클렌징을 사용을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오일 클렌징을 또 너무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을 했던 화장품뿐만 아니라 피지, 우리가 아까 기름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 기름 유막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름막까지 다 유실돼서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일 클렌징을 또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이게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유막이 없어지고 그리고 건조증이 유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일 클렌징 자체를 해서 좀 이제 화장을 지우는 건 좋지만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본인의 피부에 좀 적당한 약산성 클렌징 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얼굴을 좀 더 화장을 좀 잘 지우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보통 뭐 나중에 또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2번 세안한다고 해가지고 이중 세안법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안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관련된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홈케어하는 모공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모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피지하고 그리고 피부 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피지와 그리고 피부 탄력만 잘 잡아주면은 모공은 잘 케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피지 분비가 원활하게 잘 나오려면 일단 모공을 막지 않아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로 세안 잘 하시는 거. 근데 단 너무 자주 세안하는 건 절대 좋지가 않다. 그리고 비교적 약산성 클렌징 폼을 이용을 해서 세안을 하시는 게 피부의 자극도가 좀 적다. 그래서 세안 잘 하시는 게 좀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우리 왜 고속도로에 차들이 너무 많으면 꽉 밀리잖아요. 피지도 너무 분비가 많이 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이 밀려서 여기에 모공을 막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모공을 막혀서 염증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지 분비를 조금 적게 분비해주는
그런 이제 관리들을 해야 돼요. 근데 피지 분비를 어떻게 적게 하냐? 잠 잘 자고, 그리고 수면. 왜 여러분들 보면은 잠 안 자고 그러면 얼굴에 막 엄청 막 번들번들 하잖아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극을 줘서 얼굴에 기름들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피지 분비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홈케어로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에는 패스트푸드나 뭐 햄버거, 뭐 굉장히 기름진 음식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잠 자는 거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카테고리는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도 빼먹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피부 탄력도가 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습, 굉장히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보습 크림을 듬뿍듬뿍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날 때마다 좀 보습을 해줘서 내 피부가 건조증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홈케어 말고 네. 병원에서 관리받는 좋은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많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피지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피부 탄력도가 떨어진 거를 올려주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지 관리를 해주는 거는 저희가 먹는 약, 피지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먹는 약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줘도 피지 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먹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바르는 약이 있어. 바르는 약으로 피지 분비를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물 도움으로 피지 분비를 좀 억제시켜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피부 탄력도를 올려주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이저 치료들을 통해서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을 유도를 해서 피부가 좀 탄탄하고 그리고 탄력도가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주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옆으로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모공이 좀 좁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세하게 피부 탄력도가 좋아지면서 모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레이저 치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피지를 또 억제시켜주는 레이저 치료들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방향은 약물 치료를, 한국에서는 약물 치료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모공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되게 두루두루,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두루두루 설명을 드렸는데, 모공은 진짜 여러분들 생활 습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만 안 하셔도 진짜 평균 이상은 잘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 진하게 하지 말 것, 그리고 클렌징 얼굴 세안을 너무 자주 하지 말 것, 세 번째, 물리적 자극을, 얼굴을 계속 만지거나 뭐 짜거나 그런 자극을 주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안 해도 여러분들 모공을 좀 넓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모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잖아요. 피지하고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 그 두 가지를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집에서도 관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관리를 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근처에 피부과를 찾으셔서 관리를 받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모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모공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지인분들이 계시면은 많은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